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장 김만배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영공을 침투한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투함으로써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8일 아라스카 상공에서 첫 발견된 중국의 정찰풍선이 아이다호주, 카나다, 몬타나주 등 미국과 카나다 영공을 비행하는 일을 지켜보다가 첫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인 지난 2월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대서양 상공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공동응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찰풍선이 카나다 영공을 갔다가 다시 미국 영공에 진입한 1월 30일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고 이에 군사적 대응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그 후 2월 1일에 정찰풍선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시설인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몬테나주 멜럼스트롬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자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찰 풍선의 크기가 버스 3대 정도 크기에다가 카메라, 센서, 전지판 등 여러 장비들을 부착하고 있어 육지 상공에서 격추하면 잔해가 땅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정찰 풍선이 육지를 벗어나 민간인이 안전해지는 해상에 진입했을 때 격추하기를 결정하고 이를 바이든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2월 1일 저녁 주미 중국 대사관 책임자를 소환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찰풍선 격추 가능성을 통보하였고 이후 정찰풍선이 육지를 벗어나 해상으로 비행하자 전투기를 통하여 격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는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안보태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부가 2월 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를 탐지 추적 중이라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하며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고 항적은 몇몇 민감한 장소를 지나갔다고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국무부는 2월 3일 중국의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을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현재는 중국을 방문할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2월 3일 중국 외교부장인 왕이 중앙예사방공실 주임과 통화해서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비행은 명백한 미국 주권의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항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자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쫑커비의 백악관 NSC 조정관이 2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찰풍선이 기산 관측용 기구라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정찰풍선의 구조 일부를 공개하면서 정찰풍선이 스스로 기동력을 갖추고 있고 주요 군소시설을 정찰하는 군사영임을 강조하는 등 중국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월 3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풍선이 중국에서 날아간 비행선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 비행선은 민수용이며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서풍적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이번 불가항력이 간 의외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자세를 낮추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태도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3년간의 봉쇄가 가져온 경제 몰락과 전랑 외교 등으로 국제적 임의가 추락하면서 점점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경기 회복과 국제적 임의 회복을 위해 미국과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풍선의 목적이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에 있음을 계속 지적하자 왕의 중국 중앙예사방공실 주임이 2월 3일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어떤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외교부가 2월 4일 미국 일부 정치인과 언론 매체가 이번 일을 구실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민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정찰풍선을 격추하자 외교부가 2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 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국방부도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우리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의 방법에 엄중히 항의하고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미국이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보복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는 세이펑 외교부 부부장이 주정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미국의 행동은 중미 정상회담 이후 중미 관계를 안정화하려는 양측의 노력과 그 과정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해를 끼쳤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항의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상황을 더 악화하고 긴장 국면을 확대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며 공식적인 외교 항의를 하는 등 강경 자세로 돌변하였습니다.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미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거하는 백지 시위에 굴복하여 위드 코로나로 돌아섬으로써 지도력에 손상을 입은 시진핑이 외부 압력에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손상된 지도력을 회복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긴장이 고조되어 오다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 시 개최된 바이든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씩 개선의 조짐을 보여온 미중 관계가 이번 정찰 풍선 사건을 계기로 다시 후퇴하면서 매커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추진, 중국 기업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지원 발각, 미 하원 중국 특위 중국 전략적 도전 조사 등과 맞물리면서 향후 미중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미중 관계가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취약한 관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 국내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바이든 정부 대응 방식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정찰 위성이 미국을 비행하도록 허용한 이유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마이클 터너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 체제와 미사일 방어 체제 정보를 획득하라는 것으로 바이든 정부 대응은 경기가 끝난 후 쿼터백을 태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늦장 대응을 비난하는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에서도 마르코 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미국은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민감한 군사시설을 비행하도록 놔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하였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번 사건은 우리의 취약성을 중국에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맹비난하였습니다. 또한 2024 대선 출마를 추진하고 있는 뉴햄프셔주 주지사 크리스 수누누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의 결의와 지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중국이 미국을 찌른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 부실 대응을 맹비난하는 등 공화당 인사들은 중국 위협의 경계심을 나타내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늦장 대응 비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 때도 중국의 정찰 풍선이 3번이나 미국 영공을 침투했으나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글렌 베네크 북미방공사령부 사령관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공화당을 비난하면서 바이든 정부 대응을 옹호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척시몬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바이든 지도력을 칭찬하였고 코리부크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정당하고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중국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등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미국인들에게 제2의 스푸트니크 순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자 그동안 군사과학미술면에서 소련을 한참 앞섰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미국은 큰 충격을 받고 대대적인 체제 정비의 착수,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여 결국 소련을 붕괴시키듯이 이번 중국 정찰 풍선 사건으로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미국의 방공망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고 미국 본토가 중국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반중 정서를 더 고조시키고 나아가 중국 위협에 대해 민주공화당 등 정파를 떠나 안보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 사회적인 대응을 가져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미중 관계가 일시 개선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양국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영공을 침투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미중 관계 흐름에 올바른 이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